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미국채 금리 상승, 주가 폭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4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다시 시작된 금리 상승, 주가 떨어지고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 어제 나스닥은 2.7%, S&P 500 지수는 1.31%, 다우존스 지수는 0.39%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미국채 금리 상승, 주가 폭락. 미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다시 1.484대로 오르며 나스닥을 추락시켰습니다. 애플은 2.45%, 테슬라는 4.84%, 엔비디아는 4.49%, 마이크로소프트는 2.7%, 페이스북은 1.39%, 구글은 2.57%, 아마존은 2.89% 등 기술주가 모두 폭락했습니다. 반면 금리 상승과 유가 상승으로 수혜를 입는 은행이나 에너지 등 관련 주식은 올랐습니다. 어제 금리가 오른 것은 3월 4일 파월의 연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5년 후 물가 상승률 기대치 2.5% 돌파, 2008년 후 최고. 미국의 5년물 물가 상승률 기대치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5%를 돌파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죠.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5년 만에 최대치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월의 연설을 앞두고 시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이런 중요 연설을 앞두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파월의 멘트 있기 전까지는 나스닥의 선물이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파월의 멘트가 시장에 부합하면 오를 것이고요. 아니라면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3%대로 장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뚝을 박으려면 장 초반에 떨어질 때 박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5% 이제 비율에 따라서 박아야겠죠. 지금이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15%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15% 떨어질 때 자신이 정한 비율로 박으면 됩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마이너스 3% 떠가지고 전부 팔고 나왔는데 포모가 너무 두려운 사람 있죠. 올라갈까봐. 이런 사람들은 파월의 멘트 전에 아마도 마이너스 3% 뜨기 전에 팔았던 가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전량 매수를 해서 포모를 없애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파월의 멘트 이후로는 너무 오르거나 너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혹시나 그럴 리야 없겠지만 파월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를 얘기를 했다. 일드 커브 컨트롤을 얘기했다. 그래서 주가가 폭등한다면 전량 매수해야 됩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란 지속적으로 단기 채권을 팔고 장기 채권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채 수익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장기채를 사면 장기채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벌어지지 않고 붙게 됩니다. 이렇게 붙게 되면 경기가 뭐 좋아진다보다는 나빠진다 뭐 이런 신호인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두려우니까 이렇게 장기 채권의 수익률을 낮추고 그다음에 단기 채권의 수익률을 높여서 억지로 시장에 좀 위험 자산 뭐 이런 쪽으로 뭐 너무 이제 쏠려가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자. 뭐 아니면 좀 이렇게 했을 때 장기 채권이 너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방지하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YCC는 일정 구간 금리 상한을 정해서 그 상한이 넘어가면 지속적으로 장기채를 사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2% 이렇게 정해놓고 뭐 10년물이 2%가 넘어간다 아니면 1.5% 이렇게 정해놓고 1.5%가 넘어간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10년물 국채를 사는 것이죠 시장에서. 그래서 그걸 떨어뜨리는 걸 말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는 정책이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 잃어버린 30년 여기 들어가면서 일본 은행이 이렇게 했는데 뭐 미국이 이렇게 할 리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YCC보다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나올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말뚝을 박으려면 장초반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포모가 두려운 사람은 장초반에 주가 떨어졌을 때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파월의 멘트 이후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떨어지면 말뚝 박으면 되고 올라가면 오르는 주가를 즐기면 됩니다. 파월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를 한다면
파월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를 한다면 주식을 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서브 이슈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7조 원 아닌 28조 원대 든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보면 뭐 7조 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28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깜깜이 심사다. 이래서 이제 비판이 있다. 뭐 이제 경제신문에 이제 흔히 나오는 기사입니다. 요즘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로 준비로 이제 한창입니다. 제목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이 7조 원 28조 원이 든다는 것인데 따져보면 28조 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느냐 잃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것이고요. 그것의 힘은 지식이냐 혹은 열정이냐 이렇게 봤을 때 지식보다는 열정입니다. 대중과 교감하는 것은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머리로 들어간 정보는 가슴으로 옮겨가며 진정성이 더해지고 가슴에서 유머와 만나서 복부로 내려가고 그리고 섹스 어필하는 아랫도리까지 간다. 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식보다는 열정보다는 유머보다는 섹스 어필이 사람을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려면 이 네 가지 중요한 요소만 알면 됩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따지면 지식이 가장 높아야 됩니다. 합리적인 것으로 따지면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열정은 부당한 대우에 한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데모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뭐 미얀마 같은 데도 이제 데모 같은 것들을 하죠. 그러나 이런 한거를 하다가 죽는 사람도 생기죠. 그래도 이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열정이 지식을 앞서는 것이죠. 그리고 유머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원래 유머라는 것이 기존의 틀을 깨트리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웃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유머라는 것이 지식과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머를 설명하는 것만큼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섹스 어필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모이면 여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보다는 정치인이 인기가 있고요. 정치인보다는 개그맨이 인기가 있고 개그맨보다는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니 대중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제목에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7조보다 28조 들어가며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신문보다는 대중의 심리를 잘 아는 정치인들은 우리 동네에 공항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이런 열정에 호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보다는 열정이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올 들어 재정적자 최악, 전국민 1억은 나라비 1000조 넘을 듯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15조 원의 추경 중 9조 9천억을 적자 국채로 발행해서 충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 채무는 작년 말보다 119조 원 증가해 965조 9천억에 이른다. 이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관념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다. 뭐 이런 것을 이 기사를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내 주머니에 꽂히는 현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알죠. 그래서 경제신문의 이런 기사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미나 남유럽의 포퓰리즘이 얼마나 부채로 나라를 망가뜨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죠. 여기 기사에 보시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7.3%에서 48.2%로 1%포인트 가량 상승한다라는 이제 기사인데요. 문제는 부채 비율입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70%가 넘어가면 국가 신용 등급이 BBB 플러스 이하, 즉 정크 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균형 재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나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가 채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시간이 빨리 오느냐 아니면 늦게 오느냐 문제일 뿐이죠. 대중을 잘 아는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한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정크 등급으로 떨어진 국가는 어떻게 되나?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달러 원 환율의 폭등이 옵니다. 그러니까 IMF 때 한 700원 하던 환율이 지금은 뭐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앞으로는 1,500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계속 이제 20년마다 50%씩 증가를 한다면, 그리고 BBB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부채를 아무리 늘려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기축통화국에 투자하는 것이 자신의 자산을 불리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 주가 폭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주식 매수일은 마이너스 3% 같은 2021년 2월 25일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1년 3월 26일입니다. 두 번째, 8거래일 상승은 마이너스 3%가 끝나는 신호이고요. 세 번째, 세계 1등 주식이 더 떨어지면 정해진 비율대로 말뚝박기를 하자라는 것이고,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제 금리 상승 주가 폭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